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차은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차은택이 미르재단에 대한 허위 진술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인데, 자, 재단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이사장, 사무총장, 그리고 사업이사 핵심 아니겠습니까? 어떤 재단이든. 자, 그러면 이사장 김영수 교수, 차은택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 사무총장 이성환 제 골프 친구, 사무부총장 김승현 자기 후배, 이런 사람으로 포진한 게 미르재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은택의 검찰 조서하고 이 법정 공판 조서를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게, 아니 이 미르재단이 됐든 케이스보 재단 됐든 아니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냐, 가장. 그러니까 고영태 같은 경우도 소위 GKL의 장애인 펜싱 선수단, 그거 지원받으면서 6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3천만 원을 소개비로 받은 거, 고영태도 딱 그 정도 밖에 얻은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차은택 같은 경우는 광고 수주가 많습니다. 청와대 행사도 많이 따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소위 청와대 문화융성위원, 물론 그거는 무보수입니다. 보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창조경제추진단 단장, 그런 직책들. 그래서 솔직히 뭐 뭐라기 황태자, 그러니까 경제적, 그리고 소위 말해 어떤 출세, 이런 데 굉장히 이익을 본 사람이 차은택입니다. 우리가 사건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범행에서 진짜 이 범행에서 제일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차은택이는 소위 말해 이 사건 딱 터지면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 터지면서. 아니, 본인이 당당하고 본인이 억울하고 소위 최순실과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했다 하면은 왜 도망을 갑니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자,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수사가 시작되느냐, 2016년 소위 9월 29일 날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소위 민주노총하고 아주 친한 단체에서 고발장을 내기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9월 29일입니다. 그 다음날 9월 30일 날 차은택은 김포공항을 거쳐가지고 중국 상해로 출국해버립니다. 자, 고발장이 들어왔으니까 바로 검찰은 이제 관련자들 출국 금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은택이 이걸 눈치를 딱 채고 바로 9월 30일 날 인천국제공항도 아니고 김포공항을 통해가지고 중국 상해로 그냥 떠나버립니다. 거기서 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미르재단을, 자,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데서 이제 미르재단부터 K스포츠재단부터 대통령이 관련된 이런 범죄들하고 모든 걸 비리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이 고발장을 냅니다. 그 고발장 내용을 제가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고발장 내용 핵심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가 이런 법 만들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키고 하는 특검의 수사 방향을 소위 지침, 그 방향을 제시해 준 사람이 투기자본감시센터입니다. 이거 보고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검찰 수사는 이 고발장이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차은택 우리가 고발장 철수된 바로 다음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오느냐? 11월 8일 날 들어옵니다. 딱 한 달 10일간 결국 중국하고 일본을 머뭅니다. 그럼 11월 8일은 뭐 언제냐?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이 세 사람이 다 구속된 게 11월 5일입니다. 구속되고 3일쯤 지나가 들어옵니다. 딱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차은택 감독의 완전히 머리칼이 없다는 그 모습 처음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민들이.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전부 다 속았죠. 아, 저 사람 그래도 참 순진하구나 라고 속았는데, 그러면서 검찰에 썼던 진술, 법정에 썼던 진술 제가 쭉 보면서, 야, 참 너무 이 사람이 거짓말 잘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과시욕이 심하구나, 이런 걸 쭉 느꼈는데, 딱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 이제 긴급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어 가가 이제 조사를 탁 받는데, 조사받을 때 검사가 그걸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뭐 아무 죄도 없고 하면은 빨리 들어오지 왜 한 달 10일간 왜 안 들어왔느냐 물어볼 거 당연히 그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때 검찰 진술 내용이 이랬습니다. 최근 언론에 최순실 의혹 관련 보도가 크게 불거져 혼란스럽기도 하고 연락 오는 기자들 등으로 인해 두렵고 무섭기도 하여 혼자 있고 싶어 당분간 귀국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상해까지 한국 기자들이 찾아와 취재를 시작했기 때문에 언론을 피해 사촌 동생이 있는 일본 오사카에 가서 혼자 렌탈 아파트에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중국 청도로 돌아가 머물고 있다가 이제 귀국하게 됐는데 왜 귀국 안 했냐? 무섭고 두렵고 혼자 있고 싶었다.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무서우냐? 네, 저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이 죄도 없고 말이야 대통령하고 최순실을 했다는 걸 다 공개한 그럼 내부 폭로자고 그런 사람들 뭐가 두느냐? 참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 딱 한다 저한테 이게 고영태로부터 최순실이 무서운 분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많이 들었다. 최순실은 무서운 여자다. 그래서 내한테 소위 위해 나를 살해할지도 모른다. 그것 때문에 못 들어왔다. 그래서 내 소재 그러니까 중국에 있을 동안에 차은택은 국내에 소위 이승환, 김성현 거기에다가 뭐 청와대 홍보수석 김성우 여러 사람하고 통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국내 사정 다 뻔히 알고 있죠. 쫙 알고. 그러고 난데 이제 이 차은택하고 제일 동생처럼 제일 가까운 사람이 김성현입니다.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그 김성현은 차은택의 그 건물 아프리카 픽처스 회사에 있는 그 5층 옥탑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워요. 김성현 씨가. 그 검찰 조사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김성현 씨가 아니 형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야 내 위치를 알려 하는구나. 내 호텔 위치 알려주면 바로 최순실이가 소위 킬러를 보낸다. 이게 상상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 아무리 최순실이가 뭐 무섭고 독한 여자라도 뭐 사람을 죽인다? 이런 이야기를 법정에서 그것도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 버짓이 하는 게 이 차은택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 그러니까 미르나 K스포츠를 만든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 전혀 아니죠. 당연히 제가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잘못했길래 그렇게 겁을 내고 도망을 가고 여기 와서 이렇게 거짓 진술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미르 재단 설립 이후 그러니까 차은택은 K스포츠 재단하고 사실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미르하고는 관련인데 미르 재단 설립 그 무렵을 통해 가지고 가장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차은택입니다. 돈을 많이 그걸 했습니다. 벌긴 벌었지만 그걸 뭐 착복했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것도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차은택이가 아프리카 픽처라는 자기 회사에 10억을 횡령을 합니다. 돈을 10억을 횡령하는데 횡령 수법이 그렇습니다. 자기 배우자 이 조서에 다 나옵니다. 자기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시키고 또 직원의 친구를 아는 사람을 또 직원으로 등록시키고 자기 아버지를 직원으로 등록시켜가지고 소위 급여, 상여금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준 돈이 거의 6억 가까이 그리고 친구의 그 아는 사람을 한 게 한 2억 가까이 아버지한테 간 게 한 1억 이상 가까이 그래서 회사 돈 10억을 빼냅니다. 그 뭐예요? 아니 기업하는 사람이 당연히 횡령하면 안 되고 법만큼 세금도 내고 해야 되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기업을 경영해 온 사람입니다. 차은택이. 그러면 차은택이 그럼 돈이 없느냐? 차은택이 진짜 불쌍해서 그러냐? 검찰 조사에 차은택의 재산 관계도 있습니다. 자, 쭉 봐주세요. 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제 명의의 4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고 또 그가 별도로 또 5층짜리 건물 회사 소유지만 그 집겁니다.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파크빌 소위 부자들 사는 동 청담파크빌에 그건 제 소유 빌라입니다. 그리고 청담동 삼익 아파트 그 48평짜리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 부채도 한 60억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사실 돈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 소위 회사 경영을 위해 가지고 뭐 아버지나 와이프 명의로 돈을 뭐 좀 일부 횡령했다 손 치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성현 씨 이 진술을 쫙 보면은 돈에 엄청나게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안 쓰는 사람이다. 나무 이동 갖고 회사 만들고 그리고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모스코스 뭐 이름도 많아요. 모스코스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 뭐 이래가 쭉 만들고 몇 달 지나면 없애버리고 만들고 돌아들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 사람이 차은택입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차은택의 이 살아온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차은택이 일단 대학을 속였습니다. 동국대 연극영화과 출신 전혀 아니고 상지대 공예학과를 일단 졸업을 했고, 그리고 난 뒤에 한국비전에 들어가서 연출부 일을 이 사람이 차은택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인방이라는 프로덕션에서 다시 연출부 일을 쭉 펴고 난 뒤에 이제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대표였던 영상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연출을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7년에 메스메스 에이지라는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감독 일을 시작을 합니다. 광고 감독 일을. 그리고 나서 이제 양철집이라는 곳으로 회사를 옮기고, 그리고 2001년에 아프리카 픽처스를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은택이라 하면 뭐 소위 뭐 광고 감독, 뭐 이 영상 이런 쪽에 아주 전문가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차은택과 같이 일을 했던 디자이너, 영상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려진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 그게 차은택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판에 그 결심 때 들어가 봤었는데요. 그런 감독을 외주를 많이 주고 있었고, 실제로 회사에서는 자기 혼자 일을 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와이프나 뭐 딴 사람 이름 명의로 한 거를 자기가 받아야 될, 감독으로서 받아야 될 돈을 그 사람들 이름을 넣고 빼서 자기 기업 통장을 넣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그 진술도 처음에 검찰에 딱 첫 조사받을 1차 조사를 받을 때, 아이고 검사님 제가 10억 횡령건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합니다. 바로 인정을 해요. 왜 하느냐? 자, 횡령, 10억 횡령, 이거는 소위 말해가 5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아주 가벼운 데다가, 제가 무겁지 않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횡령액을 변제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소위 말해가지고 죄는 되지만은 그 집행유예 감입니다. 그래서 차은택이한테 구형된 게 지금 5년이에요. 5년이라는 이야기는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암시입니다. 그래서 차은택은 일단 그거 하나 딱 시인하고 나머지 소위 이른바 국정을 지가 자주유지한 거, 미래재단 그 자주유지한 거 그거를 싹 지금 피해가고, 그 모든 것은 최순실이가 했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상의했고, 두 사람이 짜고 다 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사람이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차은택의 이제 허위 진술들 이 몇 가지만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 그거 아닙니까? 우병우 민정수석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차은택이가. 그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차은택의 그 친구 한 사람이 차은택 방에 탁 들어왔는데 마치 명함이 하나 놓여있더라. 그래서 그 명함 누구 거요? 하니까 차은택이가 바로 뺏어가 안 보여주면서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보면 죽음이야. 이 소위 말해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진짜 절에 금될 정도의 무서운 사람이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그래서 그 한마디 때문에 차은택 감독이 소위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친하다 하는 말이 쫙 퍼진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그 부분은 차은택하고 만난 사람이 우병우가 아니고 김기동 검사장입니다. 김기동 검사장 누구냐면은 반부패 범죄 그 조사단 단장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대한민국에서 그 특수부나 이 중수부 못지않은 큰 부패 범죄 그 담당하는 아주 막강한 분이에요. 근데 김기동 검사장이 차은택과 희문고 동문입니다. 그래서 동문 모임에서 김기동 검사장이 명함을 준 거예요. 그걸 갖고 우병우 명함인장 흔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딱 우병우를 뭐 민정수석 잘한다는 이게 터지니까 결국은 김기동 검사장이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내가 줬다. 내 명함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없는 걸로 탁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사라졌고, 그 다음에 자 기흥골프장에서 차은택이가 김장자, 최순실, 고영태, 하정희 교수 하고 5명하고 골프를 쳤다. 그리고 골프를 치고 나니까 김장자 회장이 최순실한테 우리 사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더라. 이렇게 기흥골프장 회장이면서 우병우 수석의 바로 장모입니다. 장모.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래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김장자 여사 골프를 쳤다는데 말이 되느냐? 제가 확인을 해봤죠. 자, 차은택은 이제 5명 쳤다고 얘기를 하죠. 자, 김장자 회장은 아니 나는 최순실도 모르고 최순실은 골프 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죠. 자, 최순실은 나도 김장자 회장 모르고 골프 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죠. 두 사람 아니라고 차은택은 맞다 하고 하정희 교수, 여기다 하정희 교수는 입 딱 다물고 있고 그럼 마지막 증인이 바로 고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 청문회 때 기자들이 고영태한테 그걸 묻습니다. 진짜 당 골프 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고영태가 아니 그 김장자 회장 그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김장자 회장이 1940년생입니다. 77이에요. 그러니까 고영태 웃으면서 아유 나는 나이 든 할머니들하고는 공 안 칩니다. 딱 그냥 그저라고 아니 저한테 말 허위 진술입니다. 지가 바로 고영태가 바로 그거는 부인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하고 소위 최순실하고 그리고 자기 후배하고 그리고 하정희 교수하고 이래 골프 친 적은 한 번 있다. 그러니까 차은택은 완전히 다른 걸 갖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고영태가 그런 이야기를 국회 청문회장 휴식 중에 기자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는데 보도 안 됐습니다. 보도가 되면 사람들이 그럼 우병우 수석하고는 전혀 관계없구나 알겠는데 이거 보도가 안 되니까 아직도 아이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말이지 뭐 최순실 모른다 거짓말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전혀 그러니까 아니다. 여전히 거짓말은 만들어서 확대시키고 놓고 사실 밝혀진 거는 보도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지금 그런 그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물론 이게 차은택 감독이 한 말은 아니지만은 자 최순실하고 김장자 회장이 서울 시내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같이 수영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관계 때문에 그러면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김장자 회장 40년생입니다. 77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비키니 입고 그것도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수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정유라가 막 터지니까 덴마크에서 기획한 정유라하고 소위 김장자 회장이 서울시내 유명 음식점에서 호텔 유명 식당에서 같이 점심을 먹었다. 그런 소문까지 다 돌았습니다. 그건 제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 MBN에서 종편 MBN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김장자 이 회장이 딸만 넷입니다. 그래서 막내 딸하고 밥 먹은 거예요. 막내 딸 하더라도 마흔이 훨씬 넘는 여자인데 아니 정유라 20살짜리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황당한 소문을 지금 누가 퍼뜨리는 거예요? 저도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다면 이건 언론 아니고 일반인이 얘기해서 이렇게 퍼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인터넷 매체가 많다 보니까 소위 말해가 이름 없는 매체 한 군데서 쫙 기사 하나 띄웁니다. 그럼 다른 데서 기사 봤습니다. 그러면 쫙 퍼집니다. 가짜가 거짓말을 양산해 이게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지금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자, 제가 지난번에 그 고음기획과 관련해 가지고 그거는 소위 고영태하고 차은택이가 55대 45로 해가 만들었다. 사무실은 차은택의 아프리카 픽처스 안에 있다. 까지 이야기하고 등기부등본 제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차은택 그냥 검찰에서 그거 합니다. 아이 고음기획 나는 모른다. 그건 최순실이가 만든 회사다. 그리고 사무실 자기 아프리카 픽처스에 있는 거예요. 사무실 난 모른다. 그러면은 검찰이 말입니다. 기자가 아니더라도 검찰이 그냥 법인 등기부등본 떼면 바로 나옵니다. 그 수사를 안 한 거예요. 검찰이. 그런 수사하면 이 공기에 대한 실체 다 드러나고 국민들이 그동안 속았던 거 다 알게 되는데 검찰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자 이제 미르재단 이거 모른다는 친구가 차은택이 소위 말해가 최순실이가 미르재단 사무실을 팍 찍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물을 거 아닙니까? 아니 최순실이 찍어 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니까 2015년 10월 24일 날 날짜가 나와요. 10월 24일 날 최순실하고 같이 그 미르재단 사무실 보러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딱 보러 갔는데 안에는 안 들어갔다. 방마음을 쓱 쳐다보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을 만합니까? 아니 내가 쓸 재단 사무실인데 들어가가 구조가 어떻고 말이지 그 조명이 어떻고 이 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미르재단 가봤습니다. 미르재단 강남의 골목길에 있지만은 이 실평수가 소위
그건 한 80평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넓은 사무실이에요. 미래재단에. 저는 가봤단 말입니다. 가봤는데 그런 사무실인데 갔으면 한번 봐야죠. 최순실하고 같이 가가 밖만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게 차은택 진술이에요. 그러면서 이 계약은 전부 다 최순실이가 다 했다는 건데, 자, 임대차 계약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임대차 계약서 언제 썼는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임대차 계약서 쓴 사람이 김성현입니다. 사무부총장이에요. 바로 차은택 가장 아낄 후배 김성현이가 바로 진술을 합니다. 10월 24일 날 제가 정경련의 부동산 담당 과장하고 같이 가가 이거 계약서 썼습니다. 그때 아직 재단 만들기 전이고 그때 계약금만 내니까 이건 앞으로 미래재단이나 정경련이 써야 될 거고 하니까 그래서 이름 명의할 사람이 없어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김성현이 다인 거예요. 그리고 최순실 씨는 10월 25일 날 독일 갑니다. 아니 독일 가는 여자가 바로 전날 뭐 사무실 그 근처.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 고영태와 관련된 회사 6개하고 차은택과 관련된 그리고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 건물들 사무실들을 제가 강남의 지도로 다 찍어가지고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해보니까 최순실의 미성빌딩에서 삼성동 사무실이나 최순실을 최초에 만든 그런 사무실은 그 근처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르재단하고 케이스보재단 위치는 어디냐? 아프리카 픽처스 옆입니다. 아프리카 픽처스 차은택 회사 바로 길 건너 그 골목 바로 뒤에 10m에 테스라로사 카페 바로 그 옆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 근처 자기 사무실 근처에 있는 그런 데야 자기가 소위 말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럼 누구하고 위치가 더 가깝습니까? 그 가까운 사람이 결국 그쪽에 통제하고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차은택의 이 법정 진술을 언론에 거의 공개가 안 됐습니다. 이게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걸 공개를 했다가는 이 사건 전체 구도가 어그러지니까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차은택의 또 진술 중에 하나 재미난 게 있습니다. 고영태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최순실과 차은택을 만나게 해준 게 고영태입니다. 고영태가 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고영태하고 차은택 그 이후에 골프 한 달에 2번씩 골프 멤버로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뭐라고 하느냐?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고영태가 아마 잠을 못 잘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고영태 주변에 하도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2014년 12월 이후에는 고영태를 만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영태 주변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만나질 않았다. 그러면서 그 좋지 않은 사람들을 고영태 일당이라고 차은택 감독이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차은택 감독의 그 법정 증언 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고영태를 움직이는 사람은 최순실이 아니고 이현정이다 하는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이현정 아시죠? 네. 이현정 그 7인방 중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 이현정의 여동생 이현주가 강남바닥에 아주 신기 있는 무당으로 지금 알려진 여자고 이 여자가 고영태의 소위 생명을 한번 치유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영태가 자기보다도 한 6살, 7살 많은 이 현주라는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 있는데 그런 여자도 차은택이가 이 이현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와, 저도 그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현정 알고 있다는 걸 법정에 증언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차은택 이야기가 그럼 고영태를 왜 이리 질이 나쁘게 봤느냐? 아니, 고영태가 자, 이 뭘 먹었으면은 이게 룰이다. 우리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런데 왜 먹은 걸 네 혼자 다 먹느냐? 고영태가 그렇게 협박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은택 감독이 이것저것 많이 먹은 거, 그건 고영태가 냄새를 맡았으니까, 야, 이 바닥에 룰이니까 나눠 먹자 했는데, 그걸 안 하니까 굉장히 협박받고 시달렸다. 그래서 고영태 질이 우락 안 좋아서 안 만났다. 뭐 일 말고 다른 거 돈 받는 게 있었나요? 원래 세울 때는 회사 청와대 행사 많이 했습니다. 네. 청와대 행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건 자세히 그 검찰 조사 다 나오는데 말입니다. 예. 자, 지금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사건은 조금씩 지금 이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건 뭐냐? 국민들이 조금씩 이제 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첫 신호가 된 게 이제 태블릿 PC입니다. 태블릿 PC의 포렌식.
그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소위 IT 프로그래머 이 전문가들 20, 30대 이 사람들한테 쫙 퍼지고 있으니까 이거 JTBC 보도 볼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포렌식 보면 됩니다. 보면 누가 썼고 누가 개통했고 어떤 용도로 썼으니까 이 쓴 사람은 이 정도의 실력파다. 이런 이야기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태블릿 큰 물꼬를 밖으로 큰 역할을 하고 두 번째가 다음 주에 소위 항소심 선고하는 2대 사건입니다. 2대 입시 비리 사건입니다. 2대 입시 비리 사건 이게 이제 항소심이에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최순실 징역 3년, 최경희 총장 징역 2년, 김경숙 징역 2년 이래가 쫙 징역형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자 이화여대 입시 비리가 지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면은 최순실이가 김종 차관한테 부탁을 하고 정유라 입시를 부탁을 하고 김종 차관은 김경숙 학장한테 부탁을 하고 김경숙 학장은 남궁건 처장한테 부탁을 하고 남궁건 처장은 최경희 총장한테 부탁했다. 그러니까 순차적인 공모 관계로 이렇게 공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모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리가 되는 김종 차관 기소를 안 했습니다. 공소장에는 김종이 순차적 공모 관계를 하면서 기소를 안 해버렸습니다. 처벌 안 하겠다 이게 김종은. 자 1심에서는 어쨌거나 뭐 징역으로 끝났지만 항소심에서 지금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김종 차관이 빠진다? 그럼 공모 관계가 끊어진다? 그럼 이 범죄가 어떻게 됩니까?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그리고 저는 그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 보니까 딱 보고 이거는 김종희가 빠지니까 공모관계가 성립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무죄다. 그리고 이임순 교수라는 분이 이제 이래 걸리고 해서 이임순 교수라는 분이 소위 국회 청문 위정 그거로 해가지고 이제 재판이 됐을 때 그때 판사가 딱 하지 않습니까? 이 소위 이 특위 국회에서 특위가 그 존재하는 기간 중에 이걸 고발해야지 위정을 고발해야지 끝나고 난 뒤 한 달 후에 고발하는 거 이거는 공소 사실이 아니다. 공소 기각회가 대법원에서 풀어줬습니다. 공소 기각 무죄입니다. 제가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2대 입시 비리가 이른바 무죄 이렇게 나와버린 국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속았다 아닙니까 또? 뭔가 좀 깨달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2대 입시 항소심 결과 선고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딱 주시하면 사실 됩니다. 정유라 그 입시 이대 들어간 거는 모든 특기자들이 다 했던 일들을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정말 제가 그때 항소심에서 들어갔을 때 증인이 이대에서 나오신 분인데 그분도 그러셨어요. 처음에 검사 받을 때는 너무나 놀라서 무슨 말인지 했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서 말을 바꾸니까 검사들이 말이 빨라지면서 소리가 높여지면서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그분도 얘기가 처음에 검사 조사를 왔을 때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정유라 거만 필요하다. 정유라 그렇게 했다고 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도 항소심에서 소위 말해가 특검이 자기네들 정인신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정인신문인데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답변을 받아내려고 막 충을 합니다. 항소심 재판장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정인이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들으면 되는 거지. 왜 특검은 당신들 요구하는 대로 요구하는 답변 받아내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꾸짖고 나버렸습니다. 지금 항소심 재판은 다릅니다. 그냥 분위기에 탄 그런 재판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보고 있고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도 지금 항소심인데 좋다 이거예요. 정부에서 소위 문화예술계 인사 차별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이 차별당한 사람들이 과연 차별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혜택을 받았겠느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차별당했는지 좋다.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자. 이게 과연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블랙리스트라 해가지고 찍히니까 차별당했다는데 블랙리스트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진짜 정식으로 정부에서 딱 심사를 했을 경우에 소위 지원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네. 그거를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따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김기춘 장관 전원 전부 다 무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재판에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 그렇게 재판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고 얼마를 어떻게 당했는지도 그게 안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태블릿
검증하던 날 그날 저도 이제 중간에 빠져나와서 몰랐는데 마지막 때 이영재 변호사가 김세윤 재판장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부탁인 게 재판장님 대토론회 변호사와 특검하고 대토론회 소위 딱 쟁점은 재단 승마 이 두 가지로 해가 하루는 재단 하루는 승마 그리고 재판장께서 탁 요게 핵심이다 그걸 딱 제시를 하면은 검찰이 주장 20분 변호사 주장 20분 또는 검사가 반박 30분 변호사 반박 30분 그럼 정리 그래 하나하나 정리합시다 대토론을 합시다 기록도 방대하고 기록의 상당 부분이 언론 기사입니다 그거 언제 다 보고 그것도 허위 언론 기사인데 그러지 말고 공개된 법정에서 저 박영수 특검 주장가가 하니까 세계적인 재판이라고 세기의 재판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이 법정에서 아예 특검하고 소위 변호인이 딱 주제를 갖다 놓고 합시다.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아직 답이 안 나왔나요? 아직 답은 안 나왔지만은 자 태블릿 PC에서도 보듯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재판부가 이 공개법정 말고 전화를 해가지고 자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딱 해가 태블릿 PC 감정한 거예요. 자 재판부에서 지금 분위기도 이렇고 해가 아 좋다 우리 기록 안 본다 와서 쟁점 갖다 놓고 이야기하자. 그럼 또 달라집니다 판이. 이제 국민들도 이제 소위 말해가 이거 주술 제가 볼 때 야 저는 이게 그 뭐 이 대통령을 묻어버린 소위 말해가 도화선이라 표현했지만은 하나의 주술입니다. 주술 주문에 그게 세뇌당해가 국민들이 지금 정신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제는 진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판이 조금씩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보니까 김관진 씨. 김관진 장관. 예. 그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청와대에서 5천원 줬다. 그렇게 예. 기사가 나왔는데 얘기는 그거 줬다라고 했는데 대통령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대통령한테 갖다 줬는데 그게 안 밝혀졌는데 신문 기사는 대통령한테 줬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정말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재판에 들어가서 보면 예. 변호사가 증인으로 물으면 아니요 들었는데요 그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재판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검사하면 아니요 저는 신문에서 봤는데요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은택 같은 경우도 대통령하고 최순을 짜고 다 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나중에 짜고 다 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얼마나 허탈합니까? 자 보세요. 자 김관진 장관 이제 불러 조사를 딱 합니다. 그때 검찰이 소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남재준 초대 국정원장이 딱 했던 발언 그래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은 남재준 국정원장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월 5천만 원씩 상감을 했다라고 어느 신문 기사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어느 신문이 보도를 한 걸 딱 제시하면서 자 남재준 원장도 시인했습니다. 장관님 시인하시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아이고 남재준 원장께서 그런 말을 하셨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은 완전히 말린 거예요. 지금 검찰 수사가 그런 식입니다. 언론에 허위 보도를 탁 갖다 들이대고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당당하게 좋다. 그 사람 그렇게 주장하고 언론에 그래 놨는지 몰라도 나는 그 언론 안 믿는다. 나는 그렇게 안 했다.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고 내 이 주장을 그대로 진술조서에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걸 써달라 안 하고 그냥 아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믿어야죠 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진실이 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사실 지금은 그 뭐 재판에 들어가면서 기사들 많이 보고 하는데요. 네. 그런 기사들 보여요. 좀 용기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왜 대통령을 다 긁고 넘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에서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죄송합니다. 예.